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빠른 부동산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분, 저까지 네 분 패널 나와주셨습니다. 송매동 이석동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부천 두산이부 아파트의 남윤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신림동 상가 전문 미건부동산의 박채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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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부천 두산이부 아파트에서 두산이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남윤식 대표님께서 아파트 전세와 매매의 후기, 아파트 전세와 매매의 그 장단점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식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9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전세와 이 매매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개인적인 제 생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전세의 장점과 단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세 장점은 이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다니니까 새로운 지역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학교 근처로 이사하면 자녀에게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 또 직장 가까이 거주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를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없는 그런 보유세가 감면된다.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하니까 이제 집수리 부담이 없다. 그리고 이사하기가 이제 쉽다. 전세금만 빼면 쉽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전세 단점을 보면 이제 자꾸 이사를 다니니까 이제 이사 비용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또 이사를 다녀보니까 이사 과정에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손상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사로 인해서 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또 주택 가치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기간 만료 시 잦은 이사가 필요하여 불안정한 그런 거주 환경입니다. 그리고 2년 또는 4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단점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면 그 보증금이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매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의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되더라. 그래서 장기간 한 곳에서 거주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없이 오랫동안 이제 살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더라. 그리고요.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 주택 가치 상승 시에 이제 자산 가치 증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지역사회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매매를 해서 살면 단점으로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로 유지해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청약 당첨 확률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집수리나 집 관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을 팔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하는 시점에 이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가구 등을 사용하면서 먼지가 쌓이고 노후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매매가 낫다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구입할 능력이 된다면 전세보다는 이제 매매를 추천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가지 이유를 꼽아 보겠습니다. 자, 전세는 2년 또는 이제 4년마다 이사해야 하면 이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반면에 매매는 장기간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할 때 이익을 많이 봅니다. 또 전세를 살면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상승폭이 크므로 집을 매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지역 친구와 관계 유지가 계속된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살면 이웃 및 지역사회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다 의견이 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를 중지할까요? 네. 네. 발표는 다 하신 거죠? 내용? 네. 네, 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혹시 생각이 있으신 대표님 손 들어주시면,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아, 이 이유가 특별히 없죠. 그렇죠. 뭐 매번 객관적으로, 그 뭐, 능력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전세값하고 매매값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하셔서 뭐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낫다. 특별히 이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마음껏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라면 구입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근데 이제 다만 어디에서 구입을 하느냐, 이게 좀 문제겠죠. 본인이 지금 지방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사두면은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든가 아까 청약을 받은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될 테니까 그런 부분만 없다면은 어 전세보다는 어차피 어차피 이자 내는 거고 비용은 나가는 건데 매매가 좀 더 낫겠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주기적으로 전세는 2년 있다가 또 전세값을 올려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같지만 물론 요새는 또 역전세가 또 아니 있기도 하지만 과거의 사례에 와서는 그 오르면 이제 매매일 경우에는 내가 그 받은 걸 그대로 내가 올려주지 않고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80년도부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80년도에는 주택부금 국민주택부 자금 있었죠. 국민주택자금 그걸로 해서 800만 원인가 한 2천만 원 돈 아파트에 1,500, 2천인데 800만 원인가 아마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20년 장기 상환으로 까는 거. 그때 당시에는 그것 자체가 그게 있어도 뭐 700만 원 있어도 대출 있어요? 물어보면은 대출 없어요. 그래요. 그 가보면 국민주택연금 국민주택연금이 아니라 국민주택자금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대출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돈 있어도 안 갚아.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그게 있어야지 뭐 사고 팔 때 맞습니다. 쉽다고 네, 대출 끼고 사는 그랬던 제가 거는, 기억이 80년대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게 그 저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급여가 88 제가 이제 87년도부터 급여 생활자를 했었는데 그때 노태우 씨가 이제 60 뭐 저거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1년에 2번 올랐어요. 제가 첫 월급이 20만 원 정도 됐는데 막 월급이 많이 뛰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7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이게 월급이 40만 원 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7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자산 가치가 분명히 이제 화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는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 경향이 강하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매매가 유리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전세와 매매의 장단점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결국, 뭐, 이 제로섬 게임처럼 상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단점이 이쪽 장점이고, 이쪽 단점은 이쪽 장점이고, 이렇게 서로,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큰, 뭐, 장단점이라고 그러면, 전세제도의 장점은 일단 뭐,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고, 그런, 또, 반면에, 주거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뭐 전세 사기 문제 이런 데 휩쓸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큰 단점이 되겠죠. 아파트는 반면에 또, 주거 안정성은 높고, 또 그다음에 자본이익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월세 수입을 누리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반면에 또 세금 부담, 특히 종부세,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부담, 또 거기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 이런 또 부담을 또 안는 게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라면은, 어, 언젠가는 집을, 갖는 것이 꿈일 테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도 해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 잠깐씩 의견을 한 번씩 말씀 주시고, 오늘은 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도 한번 뭐 대략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 특히 실수요자가 아파트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건 부동산, 마채현 대표님은 뭐 아파트보다는 상가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에서 뭐 상가만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저 아파트는 안 해도 주택 매매합니다. 네. 사야죠. 음, 지금 시기가 뭐 이렇게 조금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은 당연히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파트 사야 됩니다. 아파트로 2주택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아파트로 네네. 사야 됩니까? 아니죠. 아파트도 당연히 사야 되고 여유가 되신다면, 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이라던가, 상가건물이라던가, 이런,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도 수익률 굉장히 좋고요. 안전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보다도 안전자산이 부동산 아닙니까? 특히 네. 주거용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거용 임대주택, 이런 거 상가주택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오늘 발표해 주신 남윤식 대표님은 지금, 부동산 구입 시기에 대해서, 특히 그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이제 실수요자는 이제 언제나 지금이 이제 구입 시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사람은 언제든지 바로 사라 이제 그런 말이 있고요. 이제 투자자는 이제 시기를 조금 더 누구나 더 바닥에 사고 싶을 테니까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근데 정부에서 이제 어,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걸 이제 네.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급매물들은 많이 소진이 됐고요. 네, 그래도 이제 아직 급매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직 뭐 급매물은 살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정부 자금이 또 다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은 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뭐 실수요자는 항상 지금이 살 때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의 추월 차선을 쓰신 미국의 작가 하부 에커는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마라. 사놓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게 큰 가치로 상승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다시 지금 떠오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석동 대표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적 완화든지 뭐든지 해서 어차피 돈은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무한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타인 자본, 즉 부채를 끼고서 집을 구매한다는데 이제 많은 결정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가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의 영향을 이제 뭐 어떻게 미래는 알 수 없죠. 근데 금리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다 그래도 조금 내가 이제 갚아나갈 수 있는 돈이냐 그것이 그것 부분만 좀 가만히 된다면 그러니까 받은 월급에서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지 뭐 전세로 살아도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겠죠. 똑같이. 근데 그런 비용들 좀 감안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언제든지 사셔라.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사셔라. 그리고 금리가 뭐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요,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집값이 떨어진다 하면 이제 디플레이션 되는 거니까 그때는 금리가 떨어져서 또 보유하고. 근데 지금 많이 아까 남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대기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금리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골라서 살 수 있고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어야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금액 이자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가능하다면 저도 몇 번 권해드립니다. 근데 1가구 2주택 되면서까지 요새 이제 월세를 받아가지고 저걸 한다? 이거는 금리하고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거로 하나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아까 투자로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면밀하게 벌써 그 정도 세계에 들어갔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본인들이 엄청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뭐 주택으로 할지 상가로 할지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도 다 따지시고 하시니까 그보다 일단 집이 없으신 분이라 그러면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어 뭐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해가지고 돈이 적다면 빌라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역세권 내에 한 300에서 500m 이내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뭔가 벌써 바람이 불었다면 늦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발품 파시면은 그래도 어, 그런 지역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본인이 노력한 대가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부동산들하고 좀 친하게 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이석동 대표님의 말씀처럼, 부동산을 사면서 순수 내 자본만 가지고 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서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길을 누려오고 있는 미국에서나 선진국에서 이미 있었던 레버리지라는 용어가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있었던 얘기를 우리는 지금 이제 알고 이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은 항상 먼저 사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그 얘기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부동산은 망설이는 자보다는 내 취득해서 내 걸 만드는 분이 부자가 되는 길로 한 발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전세냐 매매냐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기가 괜찮은가 적당한가 실수요자들은 사도 되는가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사라 지금 사시는 타이밍도 좋고 언제든지 실수요자는 돈이 여건이 맞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이자 감당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는 것을 권한다. 역시 그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